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76%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사항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코스피 지수 그리고 수급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우리 시장은 2500포인트는 이미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5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게 됐는데 최근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12월 14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에는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뭐 내년에는 한 3번 그리고 후내년에는 4번 정도 미국에서 특히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긴축이 이제 마무리됐다 이런 시각들이 투자자들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이제 해외로 돈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하고 독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돈이 다 미국으로 가 있다 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출로 이를 먹고 사는 국가, 특히 비중이 큰 국가 독일 우리나라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달러가 전 세계 골고루 퍼져나가서 각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매집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이것도 1조 5천억 조금 더 매집을 했죠. 뭐 코스닥도 영 종목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매집을 했고, 지수도 8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뭐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또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 외환 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환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아래쪽으로 하락하면서 전 세계로 지금 달러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업종, 뭐,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전기전자 업종인데, 그 외에도 운수장비라든지 서비스 이쪽으로도 돈이 좀 골고루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덤성덤성거리잖아요. 어떻게 세력들이 막 뭉쳐서 올라갈 때가 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처럼 싹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세력들한테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뭐 다른 세력들 많지만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25개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T 모티브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라서 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 드디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세력들이 조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걸 봐도 되고 그보다 더 높은 이걸 봐도 됩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 더하기 빼기를 한다 손 치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건 뭡니까? 이 강원랜드의 현금 흐름을 좀 봐야 되고 또 이 강원랜드 관련해서 기사도 쭉 나다 보면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됐다. 또 그리고 동성케미컬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요거는 강원랜드가 좀 다릅니다. 최근 고점을 이렇게 쭉 꺼보면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막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파란색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이래 오릅니다만은 상승 여력이 좀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강원랜드보다 좀 안 좋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이때 있죠. 요때 고점에서 쫙 나갈 때 이때 바늘로 똥침 찌르듯이 팍 찌르는 거 저런 거 있죠. 이래 되면 이런 종목 조심해야 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개입된 세력들이 이때 손 들고 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케미칼은 상승 평범이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로.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선을 딱 꺼서 빨간색, 파란색 더하기 빼기를 딱 하면 당연히 상승 여력이 더 높다고 분석이 되죠. 또 그리고 이 파란색이 단기 고점이라 보면 이게 눌림목이 왔잖아요. 세력 손바뀜 눌림목이 왔잖아요. 충분히 이건 이제 앞으로 간다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뭘 봐야 됩니까? 현금 흐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뭐 경기가 잘 돌아가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현금 흐름도 좋고 주가도 낮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종목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뭐 대충 뭐 성장할 수 있겠다, 나아질 수 있겠다는 종목 투자해도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보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자, 과정 최고 고점이 뭐 이때 손 치면 자,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참 푸른합니다. 파란색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숫자 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죠. 이건 상승 여력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막 지켜보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 전체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좀 과열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좀 평범한 구간에서 빨간색으로 된 DI 통일,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왜냐면 색깔이 교차되는 가운데 요 가장 최근 고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빨간색이 5개가 있고 파란색이 3개잖아요. 그럼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의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때 빨간색 신호가 매수 신호입니다. 일단 매수 신호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더 있고 지금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해보고 그냥 한번 공부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요. 뭐 사라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예전에 행복샷이 타임세이브를 소개할 때 교차가 되는 경우에 상승한 경우가 많다. 즉 매수 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단주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3만 원도 안 한다 아닙니까 한 주가. 그냥 3만 원치만 사서 한 2만 몇천 원 정도 사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연습해도 되고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에서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이 종목 빠지기 때문에 진짜 저게 매수 포인트로 되는지 생각해 봐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전고점에 가깝지 않고 이때쯤 빨간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주가가 지금 이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이잖아요. 이때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여서 이게 빨간색으로 딱 나오니까 아직은 매수 여력은 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거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이 색깔이 교차되는 지점에 빨간색으로 나왔을 때 저기 매수가 가능하겠는가는 이 종목을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좀 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상승 추세 종목이 106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5가 됐어요. 드디어 시소로 친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 종목보다 상승 추세가 더 많은 오늘 하나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이게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더 많은 그런 날이 됐어요. 앞으로는 저번에 상승 추세가 시장이 항상 떨어질 때 그냥 50 종목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이고 이제 분위기 바뀌었구나 생각하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하락하게 된 게 대주주 양도세 있죠. 10억만 넘게 되면은 대주주로 돼서 그때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에 한 종목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팔아도 양도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 2024년도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인들은 그때 뭐 정리해버리겠죠. 그리고 새로 어떻게 사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코스피는 좀 그 영향을 덜 받는데 코스닥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하락 마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뭐 이틀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흔들리지 말고 계속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